퇴근 후 집에 돌아온 52세 김현수 씨. 셔츠를 갈아입는 순간 어깨가 움찔합니다. 옷깃이 스치자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번집니다. 샤워기 물줄기가 닿는 순간 따끔거림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뀝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통증.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몇 주 전 알았던 대상포진의 물집은 사라졌지만 통증은 여전히 남아 그의 일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완치 후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통증. 대체 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상포진이 남긴 위험,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그 비밀을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이지용 교수님과 함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진단되는 상태인가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으로 생긴 피부의 물집이나 발진이 다 나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 기준은 대상포진 발진이 생긴 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피부는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될 때 그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합니다. 증상은 주로 몸의 한쪽 편으로 통증이 옵니다.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옷깃만 스쳐도 심하게 아프거나 감각이 너무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무뎌지기도 하고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나요? 신경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신경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손상을 줍니다. 첫째로 신경을 과민하게 만듭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와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스위치를 아주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라면 아프지 않을 그런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과하게 반응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을 직접 파괴하게 됩니다. 염증 때문에 신경 주변이 퉁퉁 붓게 되는데 이 붓기가 신경을 꽉 누르고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서 신경줄 자체가 직접적으로 손상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대상포진 이후 어느 시점까지 통증이 지속되면 신경통으로 판단하나요? 최신 진료 지침에서는 발진이 생기고 1개월 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3개월을 기준으로 보기도 했지만 1개월째 아픈 것과 3개월째 아픈 것의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가 지연되면 통증이 고질병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있다면 지체 없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 중 신경통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상포진에 걸린 전체 환자 중에서 약 10에서 18% 정도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대상포진 물집이 사라지면 신경통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그 정의 자체가 피부 병변이 호전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신경 속에 숨은 염증과 통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 치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량이나 기저질환 등 신경통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해진 환자일수록 위험하게 되겠고 대상포진 발병 초기에 발진이 심하거나 통증이 매우 강했던 경우에 신경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Yes or No!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고령자에게만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은 맞지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나이가 젊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면역 억제의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서 신경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신경통의 통증은 일반 통증과 어떤 감각적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상처의 통증과는 다른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이질통이라고 하는 옷깃이 스치거나 바람만 닿아도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각가민이라고 하는 살짝 꼬집히는 정도의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랄 만큼 큰 통증을 느낍니다. 남의 살 같은 느낌, 저림, 화끈거림 혹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검사 없이도 임상에서 신경통을 가려내는 핵심 단서는 무엇인가요?
복잡한 검사 이전에도 환자의 증상만으로도 강력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발진이 생겼던 부위에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피부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도 해당 부위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거나 감각이 평소와 다르다면 신경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의 기본 원칙과 1차 약물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치료 목표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0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잠을 잘 자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약물 치료로서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그리고 아픈 부위에 붙이는 리도카인 패치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만성피로가 생기고 사회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신경차단술이나 주사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나요? 1차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서 4점 이상으로 계속 아픈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고려합니다. 통증 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나 성상신경절 차단술, 그리고 말초신경차단술 등을 선택합니다. 이 치료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약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통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개입 시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신경통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통증이 오래 지속돼 불안한 환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통증이 안 없어져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울증을 부르고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난치성이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신경차단술, 고주파 시술, 척수 자극기 등 다양한 단계별 치료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고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통증을 줄이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상포진을 앓은 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예요. 통증은 줄이고 일상은 편안해지는 방법은 바로 참지 말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마취통증의학과 이지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메디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 미스터리 완벽 해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으로 생긴 피부의 물집이나 발진이 다 나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대상포진 발진이 생긴 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피부가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될 때 진단하게 돼요. 주로 몸의 한쪽 편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옷깃만 스쳐도 심하게 아픈 이질통이 오거나 감각이 너무 예민해지거나 무뎌지거나 심한 가려움증을 느낀다고 해요. 고령인 사람,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 대상포진이 발견했을 때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은 신경통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1차적인 치료는 항경련제 등의 약물 치료와 아픈 부위에 붙이는 리도카인 패치 등을 통해 이뤄져요. 1차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신경차단술을 통해 치료를 이어나가게 돼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통증 때문에 우울증, 수면장애, 만성피로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어요.